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익률을 극대보는 시간입니다. 공략주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4가지 종목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강원에너지인데요.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화공 플랜트라든지 산업용 설비 플랜트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자회사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를 좀 엮이고 있습니다. 강원 이솔루션인데요. 2차전지 지금 뭐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첨가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양극재 설비에 대한 설계, 이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사업으로 지금 강원이 솔루션이 갖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리튬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기 때문인데요. 어제 그래서 강원 에너지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이유도 이제 그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역시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69억 좀 달성이 됐고 전년비 165% 증가하는 호실적을 좀 발표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상당히 좀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IMT인데요. IMT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좀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HBM용 링프레임, 지금 웨이퍼 클리너를 공동 개발했다. 누구와?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공동 개발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뉴스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9월 달에 뉴스가 났고 기사화가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3 이제 5세대를 지금 양산을 하게 됨으로써 이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IMT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와도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 그러니까 바닥 탈피가 어떻게 좀 이루어질지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이 그동안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던 모습인데 어제는 상당히 조금 시원하게 반등을 해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램시마 SC,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2024 유럽의 크론병 및 대장염 학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회에서 램시마 SC에 대한 어떤 3상 임상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좀 보니까 뭐 안정성이라든지 유의성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세론의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셀트리온은 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닌 상승의 흐름으로서 상당히 기대감 요인을 좀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하이닉스인데요. 아마 하이닉스 어저께 하락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HBM 분야에서는 1위 업체고, 그다음에 특히나 지금 4세대에서는 거의 이제 독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5세대 HBM3E를 마이크론과 나눠 먹게 됐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악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인데, 전체적인 캐파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뉴스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좀 밀리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컸던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추세 이탈을 논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현재로서는 21선까지 어떤 조정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을지 아니면 저점 매수가 좀 유입될지 이 부분들을 면밀히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략주 시간입니다. 뉴스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커머스인데요. 최근에 좀 굉장히 좀 핫한 플랫폼이죠. 한국인 5명 중 1명이 중국의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를 좀 사용하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월간 1월 달에 월간 사용자를 보니까 1,020만 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배고, 테무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에 지금 처음 우리나라에 좀 소개가 됐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33만 명인데 현재 사용자가 월간 사용자가 460만까지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는 뭐 NHN, KCP, 뭐 한진, 대한통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나타나는 게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SCI인데요. 우리가 이제 MSCI 하면은 정기 변경, 이게 이제 언제 있느냐? 매년 2월 달, 5월 달, 8월, 11월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4번 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5월 달 정기 변경을 앞두고 종목이 미리 움직이는 건 약간 좀 빠른 감은 있긴 하지만 관련주들은 좀 먼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디데이가 지나게 되면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약화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아직 조금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그러면 이제 공략주로서 좀 말씀드릴 종목은요, NHN KCP를 좀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방송에서 좀 많은 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시장도 상당히 좀 좋지 않았는데 어제 시장에서도 KCP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견고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작년 매출이 지금 9,720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좀 경신했다. 긍정적인 내용이죠. 그다음에 지금 거래액 자체가 작년 43조에서 올해는 48조대로 급증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지금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도 호재지만 호재 요인으로 좀 우리가 부각될 수 있겠지만 현재 에어비앤비에 대한 어떤 신규 고객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거래대금 확대,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수수료인 증가,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지만 PER이 13배 정도로 고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치는 15,000원,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2,000원 주고 12,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상당히 조금 유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이 정도까지 좀 마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의진이었습니다.